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제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 우리도 권 팀장님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이 잠시 후에 네, 이거 할 거라서 나오셔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예. 해주신다고. 현대차에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음. 그거를 매각한다는 그 외신 보도가 좀 있었더라고요. 왜? 요즘 뭐 공장 셧다운되고 아, 러시아랑 러시아에서 뭐 비즈니스가 뭐 잘 안 안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팔아야 되면 팔아야죠 뭐. 근데 왜 그 뭘? 고민이 있답니다. 그 안에서 네, 중개 수수료 논란이 좀 있나요? 들어보죠. 저도 자세히는 잠시 모르겠습니다. 후에 그 내용 들어볼 보고 거고요. 2교시에는 언더스탠딩의 장순환 기자, 둔촌 장순환 기자가 이번 오랜만에 또 아파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요즘 어, 아파트 잘 지어놓고 공사비 분쟁으로 뭐 막판에 뭐 들어오지 서로 마라. 멱살 잡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뭐 왜 어른들이 계약대로 안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일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면 되는 참 시청자들만 좋은 방송 언더스탠딩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네.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예, 오늘 우리 했잖아 그거. 또 한번 트레이드마크 안 하면 아쉽습니다 그거. 예.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 매각 이야기는 재미로 보면 예. 무지 재밌다 5, 4, 3, 2, 어우 진짜 재미없다 1 이면 저는 무조건 오죠. 에이 진짜? 저는 뭐 먼저 알려줘요 잠깐만. 진짜 뭐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도 네. 그 언더스탠딩과 함께라면 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한 3.5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저 뉘앙스를 보니까 3.5에다가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 우리 이프로님과 알겠습니다. 안프로님이 1.5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1,1만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5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예. 러시아가 요즘 뒤숭숭하다 보니 거기 뭐 공장 안 돌아가요? 어때요? 예, 1년 상황이? 동안 세워놨습니다. 문 닫고 올 수도? 예, 휴직 중입니다. 예. 왜 만들기라도 하면 러시아 국민들이라도 타지 왜요? 일단 부품도 못 들어가고, 부품이 못 들어가는 게 제일 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제 제재들이 좀 있죠. 예. 미국에서 경제 제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 1년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공장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이 있거든요. 진짜 좋은 데 있구나 공장이. 네, 근데 여기에 시 정부 인사가 예. 러시아 상원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자흐스탄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얘기한 게 아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 공무원이 예. 의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카자흐스탄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 예.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왜 카자흐스탄인지. 예. 예. 그리고 현대차 매수자 쪽이 카자흐스탄인가 봐요? 예, 매수자가. 오.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는 뭐 다양한 사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생각은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부인, 예. 부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현대차 취재를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검토 중이나 그 결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진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시 정부 인사가 한 얘기를 관영통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을 해서 팔게끔 하는. 근데 현대차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팔 때 팔더라도 그 값에는 못 파니까 부인을 해버려요. 아하. 예.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인도네시아 공장 지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는데 거기 장관이 나와서 내가 현대차를 유치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현대차가 부인했어요. 예. 그쪽에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게 그 장관은 자기의 성과로 현대차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예. 현대차는 좋은 조건이 아니면 못 간다. 안 갈 수도 있어. 조건 협상은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소리야? 예. 그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랬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나갈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현대차가 부인을 해버리니까 인도네시아 언론이 현대차를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도 되게 웃겼는데
저 한국 기업 저것들은 맨날 베트남에만 투자한다고. 우리가 베트남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뭐 부인이야. 막 평소에 서러웠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동남아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예. 거의 80% 이상은 베트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나도 한국 기업이랑 뭐 좀 하고 싶은데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거기 부품 쫙 달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정부의 인사들은 항상 자동차 공장 유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테슬라 인수한 이제 네. 공장 네. 유치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다녔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대차가랑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협상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은 지었습니까 그 뒤에? 지었죠. 그러니까 지을 때 짓더라도 끝까지 거부를 하고 그때는 결국은 그 한국과 아세안이 FTA 맞는 세레모니까지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조건까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물건을 납품할 때 관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공장 옆에 항구도 만들어줬어요. 너네가 내수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쪽에다가 하는 거. 수출도 하라고. 수출도 하라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니켈 광석 하는 재련소 만들고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고 전기차까지 할 수 있게 그런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리튬도 많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니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도 배터리 참 원료죠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리튬은 리튬 삼각지대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네. 김상훈 기자가 직접 네. 다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리튬 삼각지대로 제일 많이 나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산지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현대차가 1년 동안 못 하고 있는데 상황이 진짜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자동차 팔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같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때 되게 잘 팔았던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예, 거기도 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은데 네. 이게 제일 왼쪽이 21년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했던 게 요 2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차 판매가 이렇게 팍팍팍 줄어드는 게 보여요. 아이고야.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거의 반토막 라인, 반토막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될까?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이게 현대차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현대차가 러시아에 나간 지는 꽤 됐어요. 근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300만 대 정도를 팔다가 예. 이게 2016년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 20만 대, 130만 대 예. 여기까지 떨어지고서 크림반도랑 현대차랑 무슨 관계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쫙 이루어졌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도. 예. 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방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나왔어요. 예. 철수하고 공장 폐쇄하고 아니면 매각하고 그러고 다 나왔습니다. 예. 근데 현대차는 그 상황에서 그냥 버텼어요. 그냥 손해 보더라도 버티겠다라고 해서 버티고서 조금 그게 내용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티고 있었고. 버티고 있었고. 어. 그래서 1위 회사는 이제 그 아부토바즈라고 여기는 르노니산의 자회사예요. 예. 르노니산이 산 회사고 브랜드가 러시아 브랜드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자국 회사가 1위고 2위가 기아, 아. 3위가 현대차. 예.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한 23% 정도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그러네요. 그러니까 4대 중에 한 대는 네. 현대기아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그때하고 같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다른 회사들 나갈 때 여기서 좀 버티면 된다. 그렇지. 똑같은 반복이네요. 예. 언젠가는 경제 제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전쟁이 그리고 끝나면? 그 폴리티컬 리스크가 있을 때 정치적인 위험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공장이 나간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현지에는 어마어마한 고용 인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정부하고 상관없이 생활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가버리면 아니면 거기 소비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 예. 많은 사람이 실직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치적 리스크가 있을 때 나오면 거의 다시 못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일단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고 예. 자기의 일자리를 뺏은 브랜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나가면 그 시장을 이제 사실상 버린다는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어.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데
현대차가 러시아에 공장이 2개가 있어요. 2개나 있습니까? 네,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하나 있고 참 타이밍도 안 좋게 2020년 한 11월쯤에 네. GM이 나가면서 남긴 공장을 인수했어요. 예. 2020년 11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예. 그쯤이었으니까 어. 한 1년 장사하고 그러네. 그냥 스톱돼 있는 예. 그런 공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팔겠다는 건지 아니면 GM 공장만 팔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각각 뭘 만들어요? 다 똑같은 거 만들어요, 그냥? 아 거기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대부분 그 세단 쪽을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GM 공장 쪽에서는 SUV를 만들려고 좀 계획을 좀 해놨었는데 만들어서 러시아 안에서만 팔아요? 그리고 그 지역 CIS 지역 탄 지역. 예, 탄 지역, 스탄 지역들 음. 거기에다가 좀 파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나가는 모델들을 보면은 일단 그 르노가 지금 아까 아부토바지 지분 1위 최대 주주였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나갔는데 그때 그 러시아 국영 자동차 연구센터 공기업입니다. 여기다가 매각을 하고 나갔어요 공장을. 예. 르노는 예, 그때 얼마 주고 얼마 받았냐면은 17원 받았습니다. 17원. 17원 1루블. 왜?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어차피 거기서 놀리고 있을 거냐. 예. 그리고서 바이백 조건 6년이 지나면 내가 그거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받고 그냥 놓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럼 러시아가 완전히 팔았다고 보기도 애매하네요. 그쵸. 어. 근데 러시아 17원에 그거는 그때 가서 가격은 봐서. 우선 매수권만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 정부에서 은근히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팔아라.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전쟁 중이라 그래도 가동을 안 하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내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여기를 돌리긴 돌려야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양 기업들이 있으면은 경제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그거를 유도를 했어요. 잠깐 우리라도 쓰자. 예, 예. 그리고 그 얘기도 좀 오늘 좀 준비했으면 재밌을 건데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네. 그 로고 재밌는 로고 있는데 똑같이 맞아 알아요. 비슷하게 생긴 거 비슷한 스타벅스 쫓겨나가고 어. 비스무리한 걸로. 예, 거기다가 그 사이렌에다가 모자 네, 씌워가지고 맞아요. 그거 바꾸고 예.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와서 하기에는 너희들도 민망할 거고 그렇다고 근데- 알아자니 커피는 마셔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한국산 부품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는 겁니까?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일단 그 돈이 야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죠. 은행 제재가 은행이 막히니까 예, 돈이 만들어 빼올 수도 판들 없고. 계속 러시아에 돈 쌓아놔야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닛산도 나왔는데 닛산은 좀 더 비싸게 주고 나왔습니다. 닛산은 네. 1,400원 받았습니다. 거긴 유로로. 역시 일본인들의 야, 협상력은 야, 대단해. 한 2배를 더 받은 것 같은데. 아니죠. 7원에 1,400이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더 100배네? 받습니다. 야. 여기는 유로로. 어. 1유로. 유로로 해서 네. 머리 좋아. 잘 썼네. 아까 르노는 같은 일인데. 역시 거기는 1루블. 네. 창의적이야. 네, 거기도 바이백 조건으로 두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이 협상 대상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스타나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보여요. 아스타나 자동차는 어떤 회사냐면은 처음에 현대차의 차량을 들어와서 판매하는 그 판매법인을 같이 만들었던 회사예요. 러시아에서.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예. 그리고서 그 반조립 제품 CKD라 그러는데 이제 전체 부품을 이게 그 우리가 조립식 뭐라고 할까 이케아 같은 거죠. 예. 이케아처럼. 부품만 보내서 현지에서 만드는 거. 예, 부품 보내가지고 거기서 딱 조립해서 만들 예. 수 있게끔 하는 그 반제품 조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스타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스타나가 공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거기 설비는 다 현대차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조립해서 그 CIS 지역에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그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다면 그나마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데가 아스타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거를 생각하면은 버티고 싶은데 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아.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대부분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예. 뭐 닛산, 포드, 벤츠 다 떠났습니다. 바이백 네. 조건으로 러시아 국영 기관에 다 넘기고 예. 토요타는 아예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안을 알려주십시오. 이프로님 세상의 모든 거를 결정해 주시는 네.
이프로님이 한번.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현대차는 이불 받아 이불. 놓고 나와야죠 뭐. 네. 그거 안 놓으면 계속 비용은 비용대로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휴직 상태니까 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가 돌아가지는 않고. 예, 예.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그 국영통신사에서 먼저 발표를 했다면서요. 예, 예. 타스통신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슨 예, 예. 시 관계자가 예, 예. 그 말은 다른 자동차 회사도 너 나가라 그냥 발백 줄 테니까 1불에 팔고 나가 1유로에 팔고 나가 했듯이 급한 건 러시아 정부 아닙니까? 러시아 정부는 하여튼 이 공장을 빨리 돌리고 싶어. 어쨌든 노는 꼴을 못 봐. 예, 예. 그러니까 야 좀 제발 빨리 나가고 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도록 하고 싶은 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차는 어차피 지금 있어도 돌릴 수가 없고. 예, 예. 그럼 뭐 근데 다른 자동차 회사는 누가 와서 만들 수 있어요? 러시아가 원래 자동차 만들 기술과 디자인이 있었으면 진작 국산차 돌렸지. 현대차 보고 와서 자동차 만들게 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나가 이걸 받아가게 되면은 또 네. 거기에 맞는 차종들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영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도 그 라다 브랜드의 차를 그냥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예.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만들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르노가 두고 나간 공장을 거기서 만들던 차를 그냥 만든다고요. 르노가 만들던 르노 디자인을 예, 예. 라다 브랜드 차. 라다가 예. 아, 그러니까 라다가 그 르노 브랜드 아부토바즈의 러시아 브랜드 이름이 라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차를 지금도 그냥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르려면 부품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어떤 디자인을 써도 되는지,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협상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현대차도 가서 부품 조달해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돈 받은 거 빼내는 것만 어려우니까 고민이군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어디까지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공장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게 현대차는 공장을 못 돌리는데 예. 러시아가 그거 인수 받아서 공장을 돌리려고 인수 받는다면 예, 예. 러시아는 무슨 중불나는 그 방법이 있어서. 그걸 돌리냐? 그건 방법이 있으면 그냥 현대차가 돌리면 되지. 예, 예.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 돈을 못 뽑아라면 이해가 되고. 그럼 나머지도 불가능한 게 있다면 러시아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는 건가? 예전에 맥도날드 나오고 했을 때 예. 맥도날드 러시아 철수했거든요. 그치, 햄버거를 못 만들 일은 없지. 못 만들 일은 없는데 맥도날드가 막판까지 있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되게 눈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미국 기업이 야, 맞냐? 이 야, 버리장머리 없는 그 돈 좀 벌겠다고 러시아에 계속 있냐 너는. 그래서 진짜 돈벌레 같은 놈들아. 그래서 막판에 나왔거든요. 욕 먹으면서. 예,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 돈벌레 같은 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되는 순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 보면 이제 라다가 아까 이제 1위 업체라 그랬잖아요. 윈도우 A님이 예. 1 비트코인으로 받으래. 아, 1 유로, 뭐 1 루블 이거 있으니까 우린 1 비트코인으로 받아라. 몇 천만 원이라도. 제일 크다. 네, 제일 크다. 감사합니다. 야, 예. 역시. 라다가 1위 업체인데 그 점유율이 2022년에 20%였다가 예. 점유율이 55%로 높아졌어요. 국산차 라다가.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통 한 23% 이렇게 됐었는데 두 개 합쳐서 현대차 기아 합쳐서.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점유율을 라다가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다의 생산량은 거의 비슷한데 전체 판매량 자체가 줄어서 올라간 그 점유율이네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발이라는 네. 데가 있는데 하발은 장성기차입니다. 그 중국의 장성기차의 브랜드 이름이 하발인데 여기는 보면은 3.4%를 팔다가 예. 13.3%로 엄청나게 아, 높아졌죠. 저기는 진짜 대수도 늘었네. 예, 이건 중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지리 자동차 이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중국 자동차 회사 점유율이 2%에서 10%로 늘었고, 저도 뭐 가지하고 우아즈 여기는 러시아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기아가 원래 2등이었는데 13.8% 점유율을 하다가 3.9%로 떨어졌고요. 그 뒤에 보면은 장안 자동차도 중국입니다. 예. 여기도 0.5에서 2%로 높아졌고요. 그레이트월 이거 장성기차입니다. 여기서 그 거의 0%대였던 것들이 순위가 좀 많이 올라왔고 FAW도 그렇고 중국 회사고요. 현대는 점유율이 12.7%에서 0.6%로 떨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망했네.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예. 10개 상위 10개 자동차 브랜드 중에 5개가 중국계입니다. 중국의 약진.
중국이 쭉 치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정말 이 제재가 풀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시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을까도 있고 중국산 저가 자동차, 저가 내연차가 쫙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과연 시장 경쟁력은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러시아 공장을 철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그 예일대에서 1200개 러시아 진출 기업들을 지금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철수나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리스트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까지 버티는 놈들 이런 거네. 아까 말씀하셨던 돈벌레 같은 놈들. 돈벌레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는 현대차, HMM, 현대상선이죠. 삼성, 대한항공, LG전자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예일대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공표를 좀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초기에 나갔던 회사들과 요즘에 나가는 회사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네. 초기보다 철수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은 초기에는 이게 철수를 했던 이유가 경제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ESG라든지 약간의 정무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러시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어서 예. 여기서 장사를 해서 BP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돈벌레 같은 놈들아라고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진짜 있는 억울하겠네. 상황. 돈은 못 버는데 욕만 먹고. 그 벌어도 그 돈을 송금 받을 수 없다면서요. 네. 아까 뭐 송금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돈을 칩을 벌어도 칩을 돈으로 안 바꿔주는 카지노에서는 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민들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닛산이 S&P에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돼가지고 원래 트리플 B 플러스였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채권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더블 B 플러스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정크 본드의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는 그나마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한 칸이지만 크지. 한 칸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어지간한 채무들은 거기에다 트리거 조항 달아놓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면 다 갚아야 돼. 예. 그리고 3년 이상 실적이 부진했고 올해도 공급망 혼란이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닛산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 이게 일본 닛산이 진짜 기술의 닛산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건강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지금은 르노 코리아죠. 예. 그 공장도 다 그 닛산에서 와서 해준 거예요. 그럼 SM5 그 차가요. 그냥 닛산 차예요. 옛날 그냥? 거. 그래서 인기 있었어 더욱더. 그렇지. 그냥 닛산 차 갖고 와서 다시 조립한 거야. 아 그래? 그럼 좀 차겠다.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거기서 그 닛산 자동차도 부산 공장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의 같은 공정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닛산은 약간은 그 경쟁에서 이탈을 해 있고 이번에 GM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규모 명예퇴직 권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58,000명 정도 사무직 58,0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정규직 사원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명예퇴직 받으면은 근속연수당 1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뭐 10년 일하면 뭐 10달치 예. 이렇게 주는 그런데 메리바라 회장이 서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향후 비자발적 해고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명예퇴직금 받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잘릴래. 그냥 나갈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여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제너럴 모터스가 좀 만들고 있는 큰 허머 있잖아요. 기름 먹는 차. 기름 먹는 차. 요게 EV 버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은 차예요. 그리고 캐딜락 브랜드의 리릭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를 좀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 양산이 좀 잘 안 된다. 그뭐 부품 없어서 그렇겠죠. 배터리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항상 이프로님이 지적하시는 그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워. 하여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뭐 네. 어렵죠. 그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양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배터리만 하더라도 뭐 SK온에 뭐 포드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불량이 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포드하고 SK온하고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불량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터리에서 나는 거죠, 배터리. 배터리에서 나는 거죠. 예. 근데 그 조건도 똑같은 조건 해도 안 나요.
그다음 뭐 2단계, 3단계 거치면 나는데 예. 그 2단계, 3단계도 바꾸면 또 안 나기도 하고 뭐 하면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포도랑 궁합이야 많아서 그렇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절을 2번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맥이 좀 흘러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밑에 수맥이 있는지도 몰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향후 3년간 3,800만 감원하기로 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도 미국 공장 지금 무기한 중단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안 팔려요 미국에서? 팔리는데 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네. 대부분 이거는 이제 할부로 사기 때문에 예. 금리 이꼴 그냥 차값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망치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급격히 안 팔릴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조금 판매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자동차 회사마다 좀 사정들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지금 다들 이렇게 뭐 이번에 올해 자동차는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생산과 수출을 달성하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을 뭐 복잡하게 뭐 얘기는 드렸지만, 예. 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주식 관점에서도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뭔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딴 데들은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늘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제 그 울산 공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예. 여기서 회사 현황을 소개를 하는데 목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치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6.9% 증가했고 그게 173만 대입니다. 예. 근데 올해는 185만 대를 만들겠다. 12만 대를 더 만들겠다는 게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수출이 9.9% 전년에 9.9% 들었는데 이번에는 2020 그 전에 수출이 100만 대였는데 예. 올해는 108만 대. 8% 정도로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발생 2020년 기준으로는 생산이 14%, 수출이 28.7%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온도하고 현대차가 지금 제시하는 온도가 좀 달라요. 현대기아차는 하여튼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아까 채팅창에서도 좀 러시아에서 중국차가 많이 들어와도 옛날처럼 현대차가 이제 저가 느낌은 좀 약간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차를 잘 만들기 시작해서 이 불경기에서도 현대차는 잘 팔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도라면 보면은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 음. 그러니까 이게 전망, 모르지 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하고는 이거를 좀 반대로 선택을 예. 한 거잖아요. 예. 다른 데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고 하는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걸 위로 목표를 잡아놨다는 미국 거죠. 공장에서도 구조조정 없어요 현대차는? 예,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다 상향으로 잡아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차 요즘 좋아요?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요즘 현대차가. 잘 팔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품질 아니면 가격, 품질. 디자인. 네, 품질. 다 그렇습니다. 가격도 더 위로 받고요. 음. 품질도 꽤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디자인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점유율도 받고 올라가고. 있죠. 점유율 올라가고 있죠. 아니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코로나 때 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도 지금보다도 훨씬 망가졌지 않습니까? 자동차 판매 안 팔리고. 네. 근데 그때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다 줄었는데 현대차가 좀 덜 줄었어. 그래서 판매는 다 줄었지만 점유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 점유율이 늘어난 만큼 좀 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살짝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현대차가 잘할 거다 그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전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꺾여 있고 러시아 같은 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줄어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상황인데 예. 거기서 목표를 위로 잡고 있다. 그게 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영역이니까 누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현대차가 보통 목표 잡으면 대충 달성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냥 목표는 목표고 달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히스토리컬리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편입니까? 그걸 보면 알죠. 조금씩 미달하는 편이에요. 아, 그 따라는 오는데. 약간 미달은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정도 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근데 전년보다 더 위로 잡아놨으니까. 조금 모르겠네 전년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예. 그럼 유럽 시장 있잖아요. 예. 근데 유럽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분석가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공급망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감원하고 물량 줄이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시아권의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 BNF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유럽에서 좀 더 팔려서 이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을까? 유럽은 뭐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어요? 부품이 잘 안 된대요. 현대차에는 들어오는 부품이 그러니까 현대차는 저쪽에서 그 우리나라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서의 공급망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막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분석하는 사람들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뭐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지금까지 다 풀려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대차는 부품이 조달된다. 그죠? 신기하네. 테슬라도 조달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또 고민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유럽이 약간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잘 못하게 되면 예. 아시아권이 좀 더 늘어나는 것까지를 한번 인정해 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권이 과연 한국일까? 라는 고민들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의 전기차 상황들을 보면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2020년부터 연간 100만 대씩 증가해서 2020년에 300만 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이 20만 대에서 70만 대까지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 수출의 절반은 테슬라입니다. 네. 예,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동남아 시장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전기차 시장의 80%가 중국 거예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판매 1위도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거만 보면은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중국 점유율이 10% 3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가 26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통틀어서 30만 대, 현대차가 26만 대.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비율로 따지면 더 많죠. 예.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중국 전기차의 절반은 볼보입니다. 볼보. 예. 지리가 인수한 볼보예요. 그걸 다 중국차로 잡아주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는 게 예. 정말 그냥 큰 자동차 산업을 옛날엔 보고 거기 점유율 얼추 맞춰서 가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분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막 공급망 난리 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 분쟁 생기고 뭐 중국차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요건 빠지는 거, 요건 더하는 거, 요건 빠지는 거, 요건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럼 뭐 이렇게 볼보가 들어갔다라는 건 뭐 중국의 전기차가 뭐 굉장히 저가로 해서 뭐 유럽에 막 들어가고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형 모델의 포트폴리오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한테 뭐 그렇게 자신감에 넘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올해 출시되는 신차가 좋은 게 많다. 뭐 GV80 굉장히 좀 줄 서서 사는 차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고 예. 아 올해 디자인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프로님이 사랑하는 이프로님 카니발 타시면서 네. 혹시 이거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 있으세요? 카니발? 예. 카니발 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 좀 예. 조용했으면 좋겠잖아. 아니 기아 로고를 더 작게 해줬으면 좋겠어. 카니발 다 마음에 드는데 사실 브랜드가 좀 창피해. 뭐 창피할 정도는 아니죠. 나만 그런가? 기아 로고를 좀 더 작게 해주면 고맙겠다. 연료비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예. 예. 연비가 더 좋아진다고요?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카니발이 나온다. 예. 올해. 네. 아 비싸겠다. 비싸질 거 아니에요. 비싸겠다. 뭐 비싸긴 하겠지만 연료비는 훨씬 더 적게 되는 네. 굉장히 좀 저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GV70 전기차 미국 공장에서 이제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EV9이라고 기아의 대형 사이즈 전기차가 또 나와요. 그리고 산타페 가장 큰 볼륨 모델인 산타페 그 풀체인지 문제의 산타페. 예. 어. 그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인 산타페가 풀체인지 모델로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요런 라인업들 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현대차 쪽의 설명이고요. 그 앞에 과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복잡한 얘기는 앞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알겠습니다. 안승찬 대 기자가 네. 지지난주에 GV80 뽑았거든요. 네. 아, 평생에 꼭 한번 타고 싶은 차라고. GV80 정말 좋습니다. 진짜. 너무 무리했는데. 좋은데 페이스리프트 나온다면서요. 바보야 바보. 항상 고점 잡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근데 말이 좀 앞서서 좀 지켜는 봐야 된다. 현대차 그러나- 그런 뜻이죠. 뭐 저는 그러나 이제 국산차 품질에 만족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그래서 품질을 인정받나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고 느끼는 좋다니까. 몇 년 됐는데 네. 자동차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그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아, 현대차만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니다. 네. 아, 그런 그렇다. 건가 싶어서 가끔씩은 저도 이제 놀러 가면 무슨 어디 렌트카 같은 거 할 때 네. 일부러 수입차 빌려 타보거든요. 네.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카니발에서 지금 GV80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가끔 차값이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 카니발 2.5대 값인데 그러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어렵네. 보이스님께서 집 살 돈으로 차 샀는데 고점 잡았다 안 기자. 예, 현대차 잘 될지 네.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베팅하겠어요? 잘 어. 되는 쪽 아니면 아직도 좀 모자라는 쪽 현대차. 아 이게 여기서 하나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이 티핑 포인트다. 저는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럼 주식을 사면 지금 사는 게 좋다. 지금 요새 주가를 안 봐가지고 주가는 아니 주가는 좋지는 않은데 잘 안 내립니다. 탄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이제 말한 대로 이렇게 신차들 나와가지고 지켜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레벨업이 되는지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프로 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